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는 에이전트 AI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부분은 리액트 프레임워크의 파트 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특히 아래 두 가지 논문을 바탕으로 해당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AI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맡은 부분은 이 5주차에 해당하는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스터디에 대한 목차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이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문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셀프 리파인이라는 방식, 오토 가이드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컨클루션을 말씀드리면서 해당 스터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이 리즈닝 능력과 이 액팅이라는 능력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 리즈닝이라는 부분과 이 액팅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리즈닝이라는 것은 이 LLM이 내부의 지식만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 액팅이라는 부분은 이 LLM이 이 내재적인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 도구의 사용 및 API 호출, 검색,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수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LLM을 텍스트 인풋, 텍스트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 액팅이라는 부분이 무엇에 관련이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받는 아웃풋들은 텍스트의 인풋이지만 LLM의 내부적인 진행 과정에서는 그러한 텍스트 인풋을 내기 위해서, 텍스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액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각자만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즈닝만을 사용하였을 때는 이 내재적인 지식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여러 번의 단계적인 추론을 거치는데 이 단계적인 추론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이 에러가 이후의 어떤 사고 진행 과정에서도 에러가 누적될 수 있는 그러한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리즈닝 온리의 단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팅 온리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 먼저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론 없이 행동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제대로 된 그 계획 수립이나 예외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즉 제대로 저희가 사전에 정한 태스크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액팅 온리 환경에서의 단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과 액팅을 합침으로써 저희는 이 리액트에서는 이 추론과 행동을 교차로 수행함으로써 복잡한 작업을 해결하자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리액트라는 과정이 프랙티컬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해당 피규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태스크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어제 몇 % 변동했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 LLM은 이러한 인풋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이 주가라는 것은 매번 이제 매 초, 매 시간마다 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LLM이 가진 어떤 고유한 논리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을 받게 된 LLM은 실시간 주가 정보는 모른다고 이제 먼저 파악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금융 API나 검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액션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액션 자체에서 어떤 명시적인 텍스트 명령문 자체는 이 LLM이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어떤 스톡 API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이때 이 테슬라라는 티커와 언제 주가를 찾을지, 그리고 대체 어떤 값을 찾을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명시적인 텍스트 명령문으로서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어떤 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관찰을 하게 되는 observation 값은 이 툴에서 나온 아웃풋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테슬라의 종가가 얼마이고 이것이 전일 대비 몇 %가 하락했다라는 이제 정보를 저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해당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번에 이제 잘 해결된 그러한 태스크로 제가 예시를 들어 보았는데, 만약 이 옵저베이션에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또트 그리고 액션 옵저베이션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 리액트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피규어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정리한 구조도인데, 제가 금일 소개해드릴 연구들이 이 구조도의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셀프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LLM으로 제너레이트, 피드백, 리파인을 반복 수행하는 연구로서 외부 도구나 별도 모델 없이 자체 피드백으로 출력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플래닝 항목에 속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리플렉션 그리고 셀프 크리틱스 항목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익스페리언스를 특정 포맷으로 저장하여 이후 유사한 작업 수행 시 저장된 가이드라인을 재활용하여 성능 향상을 야기하는 방법론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항목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 short-term 메모리에 속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셀프 리파인이라는 이름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리파인은 지난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연구실 유튜브에서 이 해당 논문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신 후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일 스터디에서는 이 각 논문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논문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이 각 연구들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 방법론, 그리고 실험으로 이제 간략하게만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리파인이라는 이름의 연구에서 이 제안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은 그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Large language models do not always generate the best output on their first try 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LLM들은 높은 캐퍼빌리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스트럭션에 대해 우수한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요구사항을 가지는 태스크들, 즉 이제 어떤 수학 문제나 고난이도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Learned Refiner, Prompted Refiner가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Learned Refiner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너를 별도로 학습시켜야 하는 방식이고, Prompted Refiner는 모델 학습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방식에도 각각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Learned Refiner는 학습을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수집 비용 발생과 함께 별도 학습이 필요하고, Prompted Refiner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따라 결과가 예민하게 바뀔 수 있는 센시티비티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특성인 Iterative Self-Refinement를 LLM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직관적으로도 저희가 이메일 초안을 쓰고 좀 무례해 보이네 하면서 다시 고치듯이, 또는 이제 코드를 짜고 좀 비효율적이네 하면서 리팩토링을 하듯이 LLM도 자체적으로 초안을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이용하자라는 것이 이 제안 연구에서의 주된 골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Iterative Self-Refinement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는 초기 초안을 작성한 뒤 스스로 제공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프 리파인의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핵심은 세 가지 프롬프트, 즉 이니셜 제너레이션, 피드백, 리파인먼트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모델이 초기 출력을 생성하면 동일한 모델이 이 출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시 동일한 모델이 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된 출력을 생성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 피드백 리파인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셀프 리파인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럼 보다 상세하게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셜 제너레이션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가 있고 이를 input x와 concatenation 연산 후에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줌으로써 이니셜 아웃풋 y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에는 이니셜 제너레이션을 위한 어떤 퓨샷 프롬프트를 포함하는 그 템플릿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퓨샷 프롬프트에는 입력과 출력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 constrained generation이라는 태스크를 이제 예로 들어서 이 템플릿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개념이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x1과 y1을 보시면 이 x1에 create, ferry, silhouette, stream, terminal이라는 이 개념 단어들이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y1이라는 문장은 Light streams through window at the railroad and ferry terminal creating a beautiful silhouette 이라는 문장을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퓨샷의 예시들과 함께 새로운 입력을 모델에 제공함으로써 초기 출력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 이 이니셜 제너레이션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드백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도 이전 단계와 비슷하게 태스크 스페시픽 퓨션 프롬프트가 존재하고 이것의 x와 이전 과정에서 출력된 y 값을 함께 컨캐티네이션 연산을 해준 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프롬프트에는 입력과 출력 그리고 피드백을 하나의 쌍으로서 이제 템플릿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드백이 액셔너블하고 스페시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액셔너블 하다라는 것은 출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 스페시픽하다는 점은 출력에서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을 명확히 지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x1, y1 그리고 이 첫 번째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이 쌍을 보시면 말이 올가미를 잡고 그 위에 올라탄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 모델은 애니멀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고 이 문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올가미를 잡아서 그 위에 올라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생성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 퓨샷 예시들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파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출력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특정 프롬프트 템플릿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x와 함께 구성된 y 그리고 피드백을 함께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프롬프트의 퓨샷 예시에는 입력, 출력, 피드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출력까지 포함하는 쌍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예시에서 말이 올가미를 잡고 그 위에 올라탄다 라는 문장이 피드백을 거쳐 카우보이가 올가미로 말을 잡고 올라탄다로 다시 카우보이가 그 동물인 말을 올가미로 잡고 올라탄다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빠진 개념이 추가되고 상식적으로도 올바른 문장이 되게 된다면 반복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리파인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퓨샷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한 프레임워크에서는 모델이 초기 출력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한 뒤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된 출력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피드백에서 더 이상 개선할 부분이 없다라는 이 스토핑 크라이테리온이 만족되거나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하면 전체 알고리즘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체 과정에서 단 하나의 동일한 LLM만을 사용하며 별도의 피드백 모델이나 어떤 리파이먼트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 시점에서의 Y 피드백만을 입력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전 모든 시점의 피드백과 이 아웃풋 히스토리를 인풋 프롬프트에 누적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고 이제 실험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이 셀프 리파인의 범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7가지의 태스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태스크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은 이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터레이션은 태스크별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하거나 아니면 최대 4번까지 이터레이션을 돌도록 실험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때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이 셀프 리파인이라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델 어그노스틱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LLM에 이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실험을 진행한 모델로는 이 GPT-3.5, 챗GPT, GPT-4 그리고 이제 코딩 관련 태스크에는 이 코덱스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태스크마다 서로 다른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 태스크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매트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이용해주고 이러한 매트릭이 없다면 휴먼 프리퍼런스를 통해 블라인드 휴먼 A/B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LLM에서 저지 방식 중 하나인 GPT 스코어를 기반으로 GPT-4 프리퍼런스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먼저 메인 리절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셀프 리파인은 모든 모델 크기 및 태스크에서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일관되게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셀프 리파인은 GPT-4 대비 8.7%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매스 리스닝이라는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수학 문제에서 오류가 미묘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단일 연산이나 한 줄 오류 정도로 LLM이 오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제안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중 하나는 모델 크기가 클수록 이 셀프 리파인의 효과가 더 두드러져서 강력한 모델의 잠재적인 성능을 끌어내는데 이 셀프 리파인이 효과적이다 라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품질의 영향을 보여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for loop에서 반복 계산을 피하라 와 같은 액셔너블한 피드백 대신에 코드 효율을 개선하라 와 같은 제네릭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피드백을 아예 제공하지 않으면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제네릭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다시 해봐와 같은 내용 피드백이 아니라 어디가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셀프 리파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리파인의 이터레이션 수의 중요성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반복 횟수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시면 반복이 증가할수록 출력 품질이 향상되지만 개선폭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크로님 제네레이션처럼 멀티 애스펙트 피드백이 필요한 태스크에서는 한 측면을 개선하면 다른 측면이 나빠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여 항상 단조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반복 횟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파이닝 vs 멀티플 아웃풋에 대한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셀프 리파인의 성능 개선이 이터레이티브한 리파이먼트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은 출력을 생성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분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고자 챗GPT가 리파이먼트 없이 K개의 출력을 생성하도록 한 뒤에 셀프 리파인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셀프 리파인의 출력이 휴먼 프리퍼런스에서 항상 더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다중 출력 생성보다 피드백에 기반한 리파이먼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적 결과 분석입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코드 옵티마이제이션과 매스 리스닝에 대해서 총 70개 샘플, 이때 성공 35개 샘플, 실패 35개 샘플을 수동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패 원인 대부분은 리파이먼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피드백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패의 33%는 오류 위치를 잘못 식별한 경우, 61%는 잘못된 수정 방향을 제한한 경우, 그리고 이제 단 6%만이 좋은 피드백을 잘못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즉 피드백의 품질 자체가 이 셀프 리파인 프레임워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결과 분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셀프 리파인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오토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리파인이 실시간 자기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였다면 이 오토 가이드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지식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때 이 원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이제 작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토 가이드에서의 문제 정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LM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플래닝 및 리즈닝 능력으로 인하여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이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웹 쇼핑처럼 검색하고 필터를 걸고 옵션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등의 여러 단계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이를 위한 주요 접근법 중에 하나는 인컨텍스트 예시 형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몬스트레이션 기반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웹 내비게이션처럼 LLM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도메인에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웹사이트의 UI 구조나 버튼 위치는 사전 학습 데이터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크게 컨텍스트 랭스 리미테이션, 프롬프트 센시티비티, 그리고 복잡한 추론에서의 한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오토 가이드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경험, 즉 에이전트의 과거 행동 기록으로부터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로우 트라젝토리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간결한 자연어 형태로 압축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테스트 시 에이전트의 현재 상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검색함으로써 이를 프롬프트에 포함시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모델 구조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트레이닝 태스크로부터 얻어진 N개의 트라젝토리로 구성된 오프라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트라젝토리라는 것은 옵저베이션, 액션, 리워드 쌍으로 구성이 되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따르는 시퀀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좋은 트라젝토리, 이때 포지티브한 트라젝토리란 리턴 값이 가장 큰 트라젝토리를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데이터에서 동일한 태스크 i에 대해서 서로 대비되는 트라젝토리상을 포지티브, 네거티브 트라젝토리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 아래 예시에서 어떤 태스크 자체가 빨간색 나이키 러닝화 사이즈 10 그리고 $100 이하로 찾아줘 라는 이러한 태스크가 주어지게 된다면 에이전트는 검색, 필터 설정, 결과 탐색, 제품 선택 등의 순차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 중 하나였던 사이즈 10을 고르는 과정이 존재할 텐데 어떤 트라젝토리에서는 어떤 오류나 논리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이즈 8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 제대로 된 어떤 그 명령을 따르게 된다면 이 사이즈 10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사이즈 10을 고르게 된다면 이는 포지티브 트라젝토리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사이즈 8을 고르게 된다면 이는 네거티브한 트라젝토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한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점 중 하나인 이 컨텍스트 어웨어한 가이드라인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오프라인 데이터에서 포지티브한 트라젝토리와 네거티브한 트라젝토리를 대비시키는 컨트라스티브한 접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컨텍스트는 에이전트가 현재 처한 상황을 일반화하여 자연어로 요약한 것을 의미하고 가이드라인은 해당 컨텍스트에 대한 간결한 자연어 설명문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은 이 컨텍스트와 가이드라인 쌍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컨텍스트가 레딧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 있을 때라고 이제 주어지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은 특정 포럼으로 이동하려면 위키 바로 위에 포럼 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야 한다 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 컨텍스트가 물건을 찾고 있는데 예상 위치에 없을 때 라는 컨텍스트가 주어진다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장소까지 탐색 범위를 넓혀야 한다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의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텍스트를 추출하는 컨텍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듈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상태를 일반화된 자연어로 요약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시점의 내용을 컨텍스트로 추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파셜 트라젝토리를 해당 컨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 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 컨텍스트 랭스 리미테이션이라는 문제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적절한 컨텍스트를 도출하고자 두 트라젝토리, 여기서는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트라젝토리를 의미하는데 이 두 트라젝토리가 서로 다른 행동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하는 분기 시점인 T를 잡고 T 시점까지만의 트라젝토리를 이 컨텍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듈에 적용함으로써 이 트라젝토리의 공통 부분에 대한 컨텍스트만을 요약하게 됩니다. 즉 이 해당 예시를 보시면 이는 이제 이전 장표에 있었던 예시와 동일한데 해당 예시에서는 이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게 되는 시점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트라젝토리가 이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로서 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게 되는 이 시점까지가 어떤 분기 시점 T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에서는 이 사이즈로 인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트라젝토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 T1 시점까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러한 그 트라젝토리는 특정 프롬프트 템플릿에 포함되어서 이 컨텍스트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추출하는 가이드라인 익스트랙션 모듈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식별된 컨텍스트에 대해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트라젝토리를 대비 분석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도 컨텍스트와 함께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트라젝토리가 입력으로 사용되게 되어 해당 컨텍스트에 매칭되는 가이드라인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프라인 데이터의 트라젝토리 쌍에 대해 반복적으로 탐색하면서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 집합 G를 구축하여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중복을 줄이기 위하여 LLM을 사용해 현재 컨텍스트가 기존 컨텍스트와 동일한지 판별하며 딕셔너리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컨텍스트가 기존에 존재하는 컨텍스트라면 기존 컨텍스트를 재사용해주게 되고 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컨텍스트로서 추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제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과정에서 LLM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에이전트는 매 타임 스텝마다 현재 상태의 컨텍스트를 식별하게 되고 이 매칭되는 가이드라인을 어떤 가이드라인 집합 딕셔너리에서 이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한 후에 매칭되는 가이드라인 컨텍스트가 있어서 이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출한 후에 이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LLM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컨텍스트를 키로 사용하여 가능한 가이드라인 집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의 수가 K개보다 많으면 상위 K개의 가이드라인만을 선택해서 이 LLM에 포함시켜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 연구에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 총 4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3가지의 베이스라인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액트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 추론과 행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 엑스펠 같은 경우에는 오토 가이드처럼 오프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지식을 추출하기는 하지만 컨텍스트를 어웨어하지 않아 상황과 무관한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은 태스크 수행 중 실패 후 자기 반성을 통해 계산하는 어떤 어드온 같은 기법으로 다른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 세부사항입니다.
앞서서 오프라인 익스페리언스가 미리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정했는데 사실 이는 리액트 플러스 리플렉션 또는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수집된 어떤 트라젝토리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트레이닝 태스크와 테스트 시의 태스크가 분리되어서 가이드라인의 일반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데이터셋마다 사용한 베이스 LLM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 가이드는 모든 케이스에서 베이스라인 성능을 능가하며 가장 높은 테스트 보상과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액트나 엑스펠 그리고 이제 오토 가이드의 어떤 정상적인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된다면 리액트는 존재하지 않는 서프바를 집으려고 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서프버트를 집는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한꺼번에 제공하다 보니 아이템의 번호와 위치를 명시하라 라는 관련 없는 가이드라인에 잘못 집중하여 캐비넷 3에 없는 물건을 집으려는 오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 가이드에서는 이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만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SOM 에이전트를 베이스로 GPT-4V와 함께 오토 가이드를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 SOM은 이미지에 번호나 색깔 박스를 추가하여 멀티모달 모델의 시각적 참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실험 결과 이미지와 텍스트가 모두 포함된 트라젝토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성공적으로 잘 생성했으며 멀티모달 환경에서도 오토 가이드가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리액트 프레임워크 상에서 인컨텍스트 이그젬플을 늘려감에 따른 이제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리액트에서 인컨텍스트 이그젬플 수를 증가시키면 이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성능 개선폭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이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 토큰 수가 점점 많아져서 이 이후에는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제안 논문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토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무관하게 그 리액트에서의 그 샘플 수가 늘어남에 무관하게 이 성능이 항상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을 선택할 때 이제 탑 몇 개의 가이드라인을 선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어떤 K 값을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는 이제 웹샵 데이터셋에서 이 다양한 K 값을 기반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한 결과이고 이 실험 결과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 사용은 항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즉 이제 리액트와 동일한 경우인데 이보다는 우수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K수를 점점 늘려감에 따라서 성능이 항상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 K가 5인 경우 오버띵킹으로 인한 성능 감소가 발생함을 확인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 다이버시티와 노이즈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웃 오브 도메인 제네럴라이제이션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웹샵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가이드라인을 웹 아레나 쇼핑에 적용하여 도메인 제네럴라이제이션 능력을 실험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웹샵과 웹 아레나의 옵저베이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GPT-4 터보 기반의 그라운딩 모듈을 사용하여 옵저베이션 형식을 얼라인 후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동일하게 옷을 파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A 사이트, B 사이트의 어떤 버튼들의 형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얼라인 시켜 주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 이 전이된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웹 아레나 쇼핑에서 리액트 대비 성공률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라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컨트리뷰션 애널리시스입니다. 이는 이제 웹샵 데이터셋에서 오토 가이드 내부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CI는 컨텍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듈을 의미하고 이 GES는 가이드라인 익스트랙션 앤 셀렉션 모듈을 의미합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이 제한하는 구성 요소를 모두 사용하는 이 오토 가이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컨클루션을 마지막으로 이 스터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리파인 연구에서는 LLM은 첫 번째 시도에서 항상 최적의 출력을 생성하지 못하며 다면적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목표를 가진 태스크에서 특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드백 리파인을 이터레이션함으로써 추가 학습 없이 단일 LLM만으로 반복적인 성능 개선 가능함을 보인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토 가이드에서는 LLM은 사전 지식이 부족한 특정 도메인에서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컨텍스트 어웨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서의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인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터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